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금요일은 취업 고민에 대한 찐 카운슬링을 하는 시간이죠.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해커스잡의 윤종혁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랜만에 뵙는데 그동안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뭐 잘 지냈고 네. 늘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책도 개정하고 하다 보니까 좀 바쁘게 네. 지냈습니다. 요즘 좀 그리고 바쁜 시기죠. 네, 지금 학생들 한창 이제 필기 시험 또는 면접 이런 공채가 나오고 있어서 네. 계속해서 이제 좀 많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너무 바쁘시다고 하는 우리 종혁 학생과 함께하는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는요. 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와 취업 카페 독보적 1위죠. 독취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취업 관련 고민이 있다면요. 독취사 카페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에 사연이 소개된 분에게는요. 상담은 물론이고요. 해커스 취업 도서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사연 많이 신청해 주세요. 그럼 사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아이디 까잉님이 독취사 카페 게시판에 남겨주셨습니다. 24살 남자라고 하시는데요. 불안한 미래에 다양한 업무를 염두에 두고 싶습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스펙을 한번 자세하게 만나볼게요. 현재 나의 스펙은요. 수도권 3년제 전문대고요. 자동차 학부라고 합니다. 학점은 4.5점 만점에 4점. 그리고 어학점수 없고요. 자격증으로는 자동차 정비기사, 자동차 보수 도장 기능사, 기아 정비 기술 인증제도 있다고 합니다. 또 TLP L2 있고요. 일종 보통 운전면허 있습니다. 경력 사항은 없고요. 대외 활동이나 공모전으로는 전문계고 고등학생 멘토링 멘토로 5개월간 했다고 하고요. 자작 자동차 전공 동아리 팀원 1년, 팀장으로는 2년을 했다고 합니다. 또 외부 기업체 실습 교육 조교를 1년 2개월 하셨네요. 또 수상 경력을 살펴보면요. 이 모빌리티 경진대회에서 장려상 수상하셨고요. KSA 대학생 자작 자동차 대회에서 바자 부분 은상, 장려상, 동상 수상하셨습니다. 또 교내 작품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하셨고요. 전국 기능 경기대회 자동차 정비 직종 금메달 수상하셨다고 합니다. 또 강원도 지방 기능 경기대회 자동차 정비 직종 금메달 수상하셨네요. 되게 수상 경력이 많아요. 또 기타 사항으로는 해병대 차량 정비병 만기 복무하셨고 전문화사 차량 정비 담당 12개월 복무하셨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현대자동차나 기아 하이테크 센터 직무에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달려오셨다고 하는데요. 워낙 그쪽 분야가 채용이 적고 내년 말까지 목표로 한 회사에 입사하지 못한다면 자동차 정비 직무의 비교적 낮은 평균 임금과 근무 환경, 또 전망 등등으로 인해서 다른 직무도 생각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또 입사 희망 회사나 부서 직무로는요. 현대자동차나 기아 서비스 센터에 입사를 실패한다면 자동차 보험회사 손해사 정직무나 자동차 관련한 공기업에 취업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또 받고 싶은 조언으로는요. 현재 제 스펙을 잘 살릴 수 있는 직무나 계열은 무엇일까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이분 되게 한쪽을 바라보고 달려오신 것 같은데 오늘 사연자분이 집중적으로 한 분야를 지금 파고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고민들로 인해서 다른 쪽도 좀 생각을 해볼까라고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분이 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무래도 준비를 하셨다 보니까 이쪽을 그래도 계속 가시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좀 오늘 종혁쌤이 도움이 되는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정비 쪽으로 8년 정도를 해 오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비 쪽으로는 충분한 전문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공모전이나 수상 경력도 굉장히 많으신데 수상 경력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정비와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렇게 건드릴 것들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조금 이제 여기서 이제 경력 사항이 조금 경력 사항을 조금 더 보완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완하셨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대직영 서비스 센터를 가시고 싶으신 거거든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우리 일반인 분들은 잘 모르세요. 일반인 분들은 그냥 현대 서비스 센터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냥 다 현대에서 하고 있는 줄 아시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현대직영 서비스 센터는 서울에도 많지는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지는 않고 대부분 이제 뭐 현대 블루 서비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곳들은 대부분 이제 현대에서 이름을 빌려주는 개인 정비업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반 서비스 센터라든지 이런 데 문을 두드리셔서 적어도 한 1년, 2년 정도
경력을 쌓으신다면 네. 충분히 직영 서비스 센터 거기다가 지금 TLP L2 자격증이 있는데 이게 네. 기아 오토큐의 기술 인증 자격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아라든지 이런 쪽으로 충분히 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사연자분이 원하시는 이 현대자동차와 기아 하이테크 센터에 실제로 이제 입사를 하려면 좀 어느 정도 확률이 있을까요? 굉장히 많죠. 네, 아까도 그래요? 말씀드렸지만은 정비 쪽으로는 굉장히 어렵지 않은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모빌리티 산업 네. 자체가 약간 변화하고 있잖아요. 전기차라든지 이런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네. 특히 이제 기아 하이테크 센터 같은 경우는 전기차와 관련되어서 네. 좀 많이 이제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자동차 정비 기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엔진이라든지 이런 쪽을 정비를 많이 하는데 네. 오히려 보수 도장 쪽으로 조금 본인의 전문성을 좀 더 살리면은 어떨까. 그리고 네. 전기차와 관련된 내용들도 조금 네. 공부를 하시면은 훨씬 더 입사가 어렵진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보수 도장 쪽으로 조금 가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또 전기차 공부도 조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현재 스펙에서 더 보완할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현대자동차나 아니면은 기아자동차는 글로벌 시장 타겟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수 시장용이라기보다는 모빌리티,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냥 자동차 시장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전부 다 모빌리티 시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글로벌 시장이 타겟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외국어 능력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조금 살려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그럼 좀 어학 점수를 조금 취득을 해야겠네요. 네, 어학 점수를 네. 토익 말고 오픽이나 네. 아니면은 이제 토익 스피킹을 가지고 계시면 훨씬 더 좋고요. 네. 그 외에도 경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력을 한 1, 2년 정도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거의 완벽하죠. 그 다음부터는 뭐 자소서만 잘 쓰면 네. 충분히 취업하는데 어렵진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분이 그 자동차 정비 직무에 좀 비교적 낮은 임금과 또 근무 환경, 전망 때문에 다른 직무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적어주셨는데 실제로 근무 환경이 그런가요? 근무 환경 자체가 요즘에 네. 양극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네. 전기 자동차로 많이 넘어가고 있고 수소 자동차로 넘어가고 있다 보니까 네. 대부분 이제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을 댈 곳이 많이 없거든요. 엔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손을 댈 곳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 자체가 네. 사실상 좀 줄어들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전망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반면에 네. 양극화가 되는 거죠. 거의 이제 그런 작은 이제 정비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사라지고 이제 큰 도장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브레이크라든지 네. 이런 큰 쪽의 정비는 굉장히 많이 활성화될 거다라고 이렇게 보는 입장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기술력을 가진 사람들을 원하다 보니까 양극화가 될 가능성이 크고 지금 현재도 양극화가 되어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쌤도 말씀하셨듯이 워낙 이쪽 분야가 좀 채용 규모가 적으니까 좀 차선책으로 다른 직무까지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 사연자분의 스펙을 좀 살릴 수 있는 다른 직무나 계열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렇게 한 우물만 파기도 네.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냥 현대자동차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서비스 센터가 아니면 아예 현대자동차 자체의 품질 관리 직무라든지 또는 생산 직무, 생산 관리 직무라든지 이런 쪽에 문을 두드려 보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사연자분이 자동차 보험 회사의 손해사정 직무에도 좀 관심이 있다고 하셨고 또 공기업 관련된 공기업에도 좀 취업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업무에 지원을 하려면 좀 어떠한 스펙들이 더 필요하고 현 시점에서 가능성은 또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쌤. 일단 손해사정 직무는 법률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동차 정비를 하시다 보니까 이쪽 보험업체들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 네.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해사정 관련돼서도 많이 주워 듣는 게 있다 보니까 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상 손해사정 업무 같은 경우는 네. 법률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공기업과 관련돼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네. 공기업과 관련돼서 이 자동차 정비는 도로교통공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직이라고 해서 하나가 있는데 네. 이쪽도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전문계고 고등학생 멘토링 네. 멘토를 하셨고 네. 자작 자동차 전공 동아리도 하셨고 여기에서 수상도 하셨는데 네. 이런 것들을 살려서 이제 가실 수는 있지만은 사실 NCS 공부라든지 이런 네. 공부 분야를 또 더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공기업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분한테. 이분이 이제 차선책으로 말씀하신 두 방향이 있는데 두 네. 방향 모두 조금 추천하진 않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럼 이분 현 시점에서는 그럼 어학 점수를 좀 취득을 해서 좀 원래 생각했던 분야로 좀 가는 게 좀 가장 맞는 선택인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자동차 정비 분야 그 현대자동차나 네. 아니면 기아 하이테크 센터 이쪽 네. 직무를 이제 가고 싶어 하시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좀 그 본사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의 본사의 생산 관리 직무라든지 품질 관리라든지 네. 이런 쪽들로도 한번 넣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요즘 또 이직에 대한 것들이 이슈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직을 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지금 이직과 관련된 건 사실 전 세계적인 흐름인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거는 사회상의 변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하는데 네. 보통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나의 성장이 곧 조직의 성장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MZ 세대들은 조직의 성장과 나의 성장을 분리하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죠. 거죠. 네. 네, 그래서 나의 성장이 훨씬 더 중요하고 이 조직에서 내가 성장하지 못한다면 굳이 나는 이 조직에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가치관의 변화 때문에 오히려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이 일은 없을까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쪽에서도 공기업을 들어가셔서 네.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요. 이직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연락이 오는데 그런 경우에 또 저는 이제 오히려 전문직을 좀 추천을 해주는 편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 이직을 만약에 원하신다면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직을 하려면 먼저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일이 어떤 건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는 조금 이제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우리 자체는 하고 싶은 일과 내가 할 수 있는 일 또는 해야 할 일을 구분 못하는 경우들이 네. 있어요. 하고 싶은 일을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 건데 네. 저는 이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앞에 나왔던 사연자 분도 마찬가지로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가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그 이직도 똑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지금 그냥 여기가 싫어서 이 직장이 싫어서 나는 여기에 그만두고 나는 다른 일을 찾을래라고 했을 때 본인의 현실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직업이라는 것 자체의 본질은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먹고 사는 거에 큰 문제가 없는지 내가 이걸 그만두더라도 먹고 사는 거에서는 내가 소비만 줄인다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찾으려면 시간과 돈은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시간과 돈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나는 여기 이직을 하고 싶어. 그러면 좀 참자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한 1, 2년 정도 극단적인 소비를 하면서 돈을 모아서 1, 2년 정도 내가 버틸 수 있는 여유 자금을 마련한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 이 퇴직과 이직과 관련된 것들이 하나의 현상처럼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네. 좀 이런 현상에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거는 사측하고 노측하고 둘 다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일 많이 학생분들 중에서는 이제 취업을 하신 분들 중에서는 제일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희 회사에서는 출산 장려금을 줍니다. 네. 뭐 출산 축하금을 줍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난 출산할 계획이 없고 결혼할 계획도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걸 주지? 네. 이걸 복지라고 왜 얘기를 하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은 굉장히 개별화된 사회예요. 그래서 좀 사측에서도 맞춤형 복지, MZ세대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맞춤형 복지라는 것을 좀 가지고 그 일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그 취업하는 분들도 좀 목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나 취업할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취업을 해야 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취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을 조금 더 가지신다면 조금 더 분명하게 취업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우리 사연자분들도 이제 방금 말씀하신 쌤 말씀 듣고 조금 많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취준생 고민상담소 여보세요 잡다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커스 잡의 윤종혁 간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